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은요 저 멀리 인도 갠디스강 하류 바다와 접한 거대한 맹글로브 숲으로 이루어진 인도 순다르반 지역을 찾았습니다. 이곳은 방글라데시와 맹글로브 숲을 공유하고 있는 곳으로 이 숲에 사는 벵갈 호랑이와 농촌 마을 주민들이 늘 마주치는 생존을 위한 최전선입니다. 자, 그러면 어떤 일이 있었는지 벵갈 호랑이를 찾아 떠나보실까요? 오늘 얘기하고자 하는 순다르반 지역은 갠디스강 하류 삼각주에 형성된 세계 최대의 맹글로브 숲입니다. 이곳의 약 40%는 인도에, 나머지 60%는 방글라데시에 속합니다. 이곳에 많은 동물이 살지만 호랑이가 사는 세계 유일의 맹글로브 숲이기도 합니다. 생각하면 인도는 크기도 하지만 많은 신비스러운 광경에 눈을 어디에 두어야 할지 모를 정도입니다. 수도 델리의 옛 성곽과 아그라의 타지마할, 그리고 식민지 시대의 유적, 이색적인 종교적인 풍습, 그리고 거리 풍경과 히말라야 등 자연 환경이 그렇지요. 뉴델리에서 열차를 타고 인도 대륙을 가로지르며 힌두교의 성지 바라나시 등을 경유하여 인구 약 1500만 명이 사는 꼴까따에 내립니다. 이곳에서부터 디파이안 생물학 박사 일행 등과 순다르반 맹글로브 숲과 주변 마을을 탑사하기로 합니다. 기왕에 우선 과거 식민지 시대 수도였던 꼴까따 시내를 둘러봅니다. 실타래가 얽힌 듯한 복잡한 시내와 빅토리아 기념관을 둘러보고 시내 거리와 시민들 모습, 특히 거리에서 먹고 자고 목욕하는 많은 노숙인들을 봅니다. 또한 삶의 생생한 현장인 시장에도 들어갑니다. 그리고 일제 강점기와 우리에게 동방의 등불이라는 시를 남겨준 인도의 시성 타고르 생가를 방문하여 그의 생애를 기려봅니다. 이제 디파이안 박사 일행과 순다르반 맹글로브 숲으로 가면서도 빈민촌을 들려갑니다. 그리고 이와 반대로 갓 결혼식을 올린 예쁘게 장식한 승용차에 눈길을 줍니다. 드디어 꼴까따에서 남쪽으로 약 60km 떨어진 벵갈 호랑이가 사는 순다르반 숲으로 가는 배터에 도착합니다. 순다르반의 놀라운 경험을 기대한다는 안내판을 보며 긴장된 마음으로 배에 오릅니다. 그리고 바다와 만나는 갠디스강 하구의 맹글로브 숲 섬 사이를 오가는 많은 배 사이에 끼어듭니다. 준비된 선상 간식을 먹으며 호랑이는 야행성 동물이므로 어쩌면 이들의 모습을 못 볼 수 있다며 호랑이 얘기가 듬뿍 담긴 가이드북을 전달받습니다. 물이 빠져 갯벌이 드러난 섬 사이를 지나며 보이는 지상으로 뻗은 맹글로브의 공중 뿌리는 탁월한 생존 전략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렇게 배를 타고 오가며 보이는 곳은 섬 가장자리의 토양이 침식으로 야금야금 무너져 내리는 모습이었습니다. 이는 이 지역의 강력한 사이클론과 강상류 지역의 댐 건설로 토양 침전물 유입이 감소하는 것도 하나의 원인으로 봅니다. 그리고 최근 기후변화로 해수면이 상승하여 침수 위기에 빠진 섬이 2~3개에 이른다고 꼴까따 대학 연구진은 보고하고 있습니다. 인도의 순다르반 102개의 섬 중에서 54개 섬 지역에는 대략 500만 명이 거주하고 나머지 섬에는 호랑이가 삽니다. 말하자면 호랑이와 인간이 동거하는 모양새입니다. 그런데 더 큰 문제는 과거 30년간 홍수와 사이클론과 같은 극단적인 기후변화로 맹글로브 숲이 약 25%나 줄어들어 호랑이의 서식지도 감소하면서 인근 주민을 공격하는 이유도 된다고 지적합니다. 점점 강하구로 내려가면서 맹글로브로 우거진 섬을 보노라면 야생동물들의 생존을 위한 본능적인 움직임이 감지됩니다. 그리고 섬 주위에 설치된 철조망은 호랑이의 접근을 막기 위한 것으로 인간과 호랑이의 생존을 위한 그야말로 서로 간의 최전선임을 잘 보여줍니다. 강 하구를 경계하는 경비정을 보는 찰나 맹글로브 숲 밖으로 나와 강가를 어슬렁거리는
원숭이를 보며 살아 숨쉬는 섬임을 실감합니다. 디파이안 박사는 원숭이라도 본 곳은 그나마 운이 좋은 편이라며 가이드북을 꺼내들고 이곳에 출몰하는 야생동물을 설명합니다. 그는 멧돼지, 원숭이, 대머리 황새, 왕도마뱀, 악어, 늪사슴과 꽃사슴, 짖는 사슴, 야생 물소, 지금은 사라진 자바 코뿔소, 겐지스강 돌고래, 인도 수달, 나무뱀, 살쾡이, 자칼 등 외에도 다양성은 풍부하다고 힘주어 말합니다. 그러나 이곳에 온 관광객들은 호랑이를 제일 보고 싶어 합니다. 그래서 대개 사람들은 전망대에 오르거나 맹글로브 수비에 잘 방어된 캐노피를 걷습니다. 끈질긴 인내심을 가지고 장시간 지켜보지 않는 한 짧은 시간에 은밀히 움직이는 야행성인 호랑이를 발견하는 일은 쉽지 않은 일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가볍게 볼 수 없는 일은 호랑이의 공격으로 많은 사람들이 희생된다는 사실입니다. 호랑이는 자기가 주로 지내던 섬에서 헤엄쳐 나와 유인도로 먹이를 찾아 가축은 물론 심지어 사람을 먹어버려 호랑이 뱃속에서 사람 뼈가 다수 발견되었다는 기록도 있을 정도입니다. 그래서 주민들은 고기잡이를 하거나 맹글로브 숲에서 꿀을 채취하거나 농사를 지을 때 불시에 호랑이의 공격을 막기 위한 방책의 하나로 자신의 머리 뒤쪽으로 마스크를 쓰기도 합니다. 나아가 보다 적극적인 방법으로 호랑이를 미려하는 일도 합니다. 그야말로 잡아먹고 먹히는 정글 그대로의 모습도 보입니다. 이렇게 맹글로브 숲으로 둘러싸인 섬들 이곳저곳을 다니며 이 지역이 지닌 문제점을 짐작할 수 있었습니다. 우리는 디파이안 박사가 리드하는 남아시아 환경 포럼이 농촌 빈곤 퇴치를 위해 일하는 람사르 섬에 내립니다. 수확이 끝난 텅 빈 논의 지주들은 대부분 섬에 살고 있지 않으며 섬 주민 절반 이상은 극빈층으로 당장 먹을 것을 걱정해야 하는 처지입니다. 그런데 이들을 괴롭히는 것은 생계만이 아니라 매년 인도양에서 발생하는 강력한 사이클론이 한번 휩쓸고 지나가면 섬들은 거의 초토화가 된다는 현실이죠. 1558년부터 기록된 자료를 보면 1688년 강력한 사이클론으로 6만여 명이, 2007년에는 2천여 명이 사망합니다. 거기에 매년 수많은 가축이 사라지고 엄청난 재산 손실을 입고 있다는 비극적인 모습입니다. 동시에 이렇게 강한 사이클론이 덮치면 호랑이를 비롯한 피할 데 없는 야생동물의 피해는 그 이상이라는 추산입니다. NGO인 남아시아 환경포럼에서 운영하는 섬의 시범농장과 새우등 양식장을 둘러보면서 멸종 직전에 이른 야생동물 보호와 빈곤 해결은 같은 연장선에 서 있음을 봅니다. 그런데 맹그로브 숲이 주는 다양한 기능을 차치하고 숲을 보존한다는 일은 양날의 칼이라는 점에서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주민소득을 위해 양식장을 설치하자니 맹글로브를 잘라야 하고, 맹글로브를 보호하자니 가난한 주민들의 소득을 높이기 위한 마땅한 수단이 눈에 띄지 않기 때문입니다. 여기서 농업 문제를 농업만으로 해결하기에는 너무나 한계가 크다는 것을 느낍니다. 거기에 가난한 주민들을 소득을 얻기 위해 이곳 호랑이 섬으로 잠입하여 호랑이는 물론 이들의 주요 먹이인 사슴 등의 밀렵에 나서거나 나무를 베어 숲으로 만들어 팔려는 유혹을 뿌리치기가 쉽지도 않은 일입니다. 이렇게 인간들에 의해 서식지가 줄어들면서 위기에 몰린 호랑이들도 섬에서 헤엄쳐 나와 이웃 유인도로 원정 사냥을 나선 것으로 봅니다. 이렇게 순다라반의 여러 섬을 둘러보고 섬 나루트에서 배에 올라 강을 거슬러 오르기 시작합니다. 평화롭기만 한 고구마 덩굴같이 생긴 순다르반 섬들에서 호랑이와 인간의 고뇌 찬 삶의 숨소리가 파도처럼 밀려오는 순간이었습니다.
콜카타로 돌아온 우리는 이곳 유지들과 함께 여러 얘기를 나누며 생태 보존과 주민소득 향상이라는 두 마리 토끼를 잡는 것은 당면한 숙제라는 것에 생각을 같이 했습니다. 그리고 많아야 몇백 마리밖에 남지 않은 벵갈 호랑이는 앞으로 50년 이내에 완전히 사라질 수 있다는 현실과 언젠가 자연의 역습으로 우리 인간도 위기에 몰릴 것이라는 경고도 잊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호랑이 장례를 치러줄 정도로 귀한 동물이고 벼 모내기 전에 펼치는 황소경주는 이곳의 전통 문화임을 내비추고 있었습니다. 이제 콜카타의 휴양한 둥근 달을 보며 만일 지구의 인구가 10,000명으로 줄어들고 우리나라 인구도 1,000명 이하로 감소한다면 라고 내까려 봅니다. 여러분 어떻게 보셨나요? 이곳을 찾은 많은 관광객들은 멸종에 직면한 벵갈 호랑이를 보며 이들 개체수 유지가 쉽지 않은 현실에 이들을 보호해야 한다는 마음을 읽을 수 있었습니다. 호랑이를 지키는 일은 다름 아닌 자연을 지키는 일이었습니다. 자, 그러면 또 뵙기로 하고 여러분의 건승을 기원합니다.